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일 단계의 인덱스는 인덱스가 한 단계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인덱스, 기본 키가 인덱스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본 키를 탐색 키로 해서 인덱스 파일을 구성해주는 그런 기본 인덱스 혹은 희소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인덱스, 프라이머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렬된 파일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되어 있죠, 그죠? 1, 2, 3, 4, 5, 6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인덱스가 각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일 단계 인덱스 중에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이 됐다기보다 탐색키 자체가 대부분이 기본 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지거든요. 기본 키를 처음부터 스키마에 설정을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기본 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키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키가 있는 곳의 위치값을 가지는 포인터로 각각의 데이터 파일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를 구성을 해주는데, 이런 인덱스를 구성을 해주는 것이 이제 기본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외에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해서 단일 단계 인덱스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이 보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렬이 될 때에는 기본 키로 정렬이 되거나 혹은 뭐 이름 순으로 혹은 사원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필드 조합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조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인덱스 외에 다른 탐색키, 다른 필드들을 탐색키로 사용을 하고 그 탐색키를 보조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색키 값에 따라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조 인덱스는 밀집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의 레코드들을 접근할 때 보조 인덱스를 통하게 되면은 기본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때보다 디스크 접근 횟수가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인덱스는 기본 키가 인덱스이고, 그래서 희소 인덱스예요. 인덱스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접근 횟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중복되는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필드지만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집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집 인덱스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탐색 키가 있는데 데이터 파일에 20, 40, 10, 20 해서 첫 번째 데이터 블럭에 있는 레코드, 두 번째 데이터 블럭에 있는 레코드, 세 번째 데이터 블럭에 있는 레코드, 네 번째 데이터 블럭에 있는 레코드, 다섯 번째 데이터 블럭에 있는 레코드 해가지고 쭉 있는데 탐색 키에 해당하는 필드들의 값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20, 10, 10, 또 20이 여기 또 있네요, 그죠? 그리고 50, 또 50, 30, 40, 6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10, 10, 20, 20, 20, 30, 40, 50, 50, 60 이런 식의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인덱스 블럭이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
해가지고 가서 해당한 데이터가 아니면 또 다음 씹으로 가고, 다음 씹은 또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또 디스크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 블럭에 접근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접근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 얘는 어디까지나 중복이 많이 되어지는 기본 키가 아닌 속성, 아닌 필드를 탐색 키로 하는 인덱스를 구성을 한 거라서 중복이 되어지는 인덱스 레코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인덱스, 밀집 인덱스인 기본 인덱스와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기본 키를 인덱스로 하는 경우 기본 키는 중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키는 각 튜플들을,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를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 기본 키이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희소 인덱스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파일에 대한 밀집 인덱스인 경우에 이렇게 탐색키가 쭉 들어있고, 각 탐색키에 대해서 인덱스들을 전부 다 만들어 주게 되는 인덱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 블럭이 있고 인덱스 파일의 블럭이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 블럭은 레코드가 2개씩 밖에 안 들어가지만, 인덱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크기와 포인터 크기 요렇게만 레코드가 구성이 되어지니까 조금 더 많은 횟수로 인덱스 엔트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단계 인덱스는 한 단계를 거쳐서 바로 데이터 파일을 찾아가는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힙 파일에서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 인덱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요, 기본 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줬을 때 왜 희소 인덱스라고 하냐면은 10, 20, 30, 40 이거를 다 인덱스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블럭의 시작 레코드에 대해서만 지금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30, 50, 70 해가지고 모든 기본 키에 대해서 다 인덱스를 안 만들어 줘도 10이면은 여기를 가고 20이면은 30보다 작기 때문에 1위로 가서 여기를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희소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엔트리, 레코드 파일에 대해서 다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 키가 아닌 녀석들은 우리가 밀집 인덱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조 인덱스는 하나하나의 레코드마다 모두 인덱스를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밀집 인덱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레코드 파일에 대해서 인덱스 레코드, 인덱스 엔트리를 모두 만들어서 접근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아주 인덱스가 많아지겠죠. 그런 것을 밀집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예를 가지고 우리가 밀집 인덱스, 세컨더리 인덱스를 만들어서 단일 단계 인덱스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랬을 때에 레코드 탐색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블럭은 4096바이트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덱스당 엔트리 길이가 인덱스 엔트리, 인덱스 레코드가 24바이트. 왜냐하면 지금 인덱스 키필드 길이 값이 20바이트고요. 그리고 블록 포인트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 키로 사용이 되고 있는 속성이 20바이트고, 그 다음에 거의 메모리를 가리키는 곳이 4바이트, 그래서 24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블로킹 인수는 4096바이트가 하나의 블럭인데, 인덱스 블럭인데 거기에 24바이트씩이니까 인덱스 블럭 하나에 170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인덱스 블럭이고 얘가 20바이트, 얘가 지금 이게 탐색키거든요. 얘 링크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24바이트씩 4096바이트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170개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싱 블로킹 인수, 인덱스 블로킹 인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 블럭당 몇 개의 인덱스 엔트리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0개가 들어가요. 그럼 레코드 개수가 지금 1000만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00만 개인데 인덱스 한 블럭에 170개가 들어가니까 170으로 나누면은 몇 개의 인덱스 블럭이 필요한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개 나누기 170 해가지고 58,824블럭 인덱스를 저장하는 데에만 58,824개의 블럭이 필요한 거죠. 총 메모리는 곱하기 4096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에서 이진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코드에 필요한 블럭 접근 횟수는 로그 2에 58824 더하기 1 더하기 1은 이제 디스크에 가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되죠. 인덱스 블럭을 찾아가서 이 인덱스 블럭을 찾아가는 데에 로그 2에 58824 왜냐면 58824 58,824개의 블럭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밀집 인덱스가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로 찾아갈 수가 있어서 탐색 평균 시간은 로그 2에 5882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찾아가서 90을 찾았어요. 그럼 이거 찾은 데에서 다시 요 옆에 링크를 찾아가서 한번 블럭을 찾아가야 되죠. 이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 2에 58,824 플러스 1 해가지고 필요한 블럭 접근 횟수가 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이 바로 레코드가 들어있는 데이터 블럭 접근하는 횟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레코드를 탐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7 곱하기 10 마이크로세컨에서 10밀리세컨에서 170밀리세컨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밀집 인덱스의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기본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린다. 기본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에 140 정도 나왔었죠. 기억나나요? 예. 클러스터링 인덱스 140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본 인덱스는 130 정도 나왔었네요. 그래서 보조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 인덱스나 클러스터링 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170 정도면은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희소 인덱스, 밀집 인덱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희소 인덱스는 기본 인덱스처럼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속성, 필드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덱스고요. 그래서 인덱스량이 조금이죠. 그죠? 그래서 각 데이터 블럭마다 한 개의 엔트리, 인덱스 엔트리가 있습니다. 근데 밀집 인덱스는 레코드마다 한 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길이가 블럭 크기보다 훨씬 작은 일반적인 경우 그때 희소 인덱스 엔트리 수가 밀집 인덱스의 엔트리 수보다 훨씬 적겠습니다. 그래서 희소 인덱스는 밀집 인덱스에 비해서 인덱스 단계 수가 1 정도 적기 때문에 인덱스 탐색할 때 디스크 접근 수가 좀 1보다 적을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희소 인덱스는 밀집 인덱스에 비해서는 인덱스가 조금 있고 블럭마다 엔트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DBM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희소 인덱스인 기본 키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기본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 인덱스는 밀집 인덱스보다는 갱신이나 질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게 희소 인덱스가 지금 중복이 되지 않는 필드를 인덱스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처리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죠. 퍼포먼스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덱스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DBMS는 이 희소 인덱스인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생성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컨더리 인덱스나 클러스터링 인덱스 혹은 B 플러스 트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조 인덱스들을 더 생성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에서 인덱스가 정의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이러면은 바로 인덱스만 접근해서 지리를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밀집 인덱스가 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한다 그러면은 카운트 5를 한다면은 지금 밀집 인덱스 같은 경우는 모든 투플들, 모든 레코드들에 대한 인덱스 엔트리가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을 가서 카운트하지 않아도 인덱스만 카운트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일들은 하나의 희소 인덱스, 즉 기본 인덱스, 프라이머리 인덱스 하나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밀집 인덱스, 보조 인덱스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를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은요, 클러스터링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소 인덱스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 정렬이 다 되어 있으니까 범위 지리 같은 데에서는 클러스터별로 접근을 하면 돼서 굉장히 효율적인 지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덱스는 밀집 인덱스이기 때문에 일부 지리에 대해서는 파일에 접근할 필요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카운트 올 같은 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도 희소 인덱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범위 지리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단일 단계 인덱스입니다. 단일 단계 인덱스는 인덱스 단계가 한 단계예요. 그리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엔트리에서 데이터 파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단계로 데이터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단일 단계 인덱스는 인덱스가 여러 개 단계로 있는 거예요. 멀티 레벨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일 수도 있고 세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인덱스를 찾아서 또 데이터 파일을 찾아가고 인덱스를 찾아서 데이터 파일을 찾아가는, 그래서 인덱스 파일 자체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인덱스를 우리가 다단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자체가 아주 클 경우에는 인덱스를 탐색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엔트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일 단계 인덱스를 디스크 상에 하나의 순서 파일로 간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인덱스를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위 단계의 모든 인덱스 엔트리들이 한 블럭에 들어갈 때까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단계 인덱스를 마스터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스터 인덱스는 하나의 블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블럭에 들어가 있는 마스터 인덱스를 기준으로 들어가서 다음을 찾고 또 여기에서 다음을 찾고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체를 다 스캔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구성을 해주는 것을 다단계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인덱스로 대부분 사용을 하는 것이 B 플러스 트리라고 하는 비트리 계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트리, B 플러스 트리, B 스타 트리,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B 플러스 트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리 처리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단계 인덱스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구성을 해주는 그런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데이터 파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 블럭들이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1000만 개의 레코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500만 개씩 있겠죠. 예, 디스크 블럭이 지금 레코드가 2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1000만 개의 레코드를 저장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 파일은 5천만, 예, 5천만이 500만 블럭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럭이 계속 이렇게 필요할 거고, 인덱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인덱스 파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588824, 아까 그 58,824개가 필요했나요? 그렇게 필요한데, 이 인덱스를 찾아가는 것도 한참 걸리니까 인덱스 블럭별로 이렇게 다시 2단계 인덱스를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 10이면은 여기, 90이면 두 번째 블럭, 330이면 세 번째, 네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은 170, 이런 식으로 각 블럭별로 인덱스를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블럭을 만들어 주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에는 모든 인덱스 엔트리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그 상태가 이제 마스터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인덱스에 가서 230이다 그러면은 330보다 작으니까 1위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여기 내에서 230이니까 지금 170보다 크겠죠. 그래서 170 여기에 있는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여기를 다 찾아보는 것보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 파일, 레코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단계 인덱스를 구성을 해주는 것이 훨씬 빠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230을 봤는데 이번에는 뭐 130을 찾는다 이러면은 130의 경우에도 330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 디스크 블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130이니까 90보다 크고 170보다 작겠죠. 그럼 여기에서 130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다시 여기에서 130이 여기에 저장이 돼 있네 하고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바로 데이터 레코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보다 다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를 가지고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인덱스 1000만 개에 대해서 우리가 2942개의 인덱스 블로킹 인수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블럭이 2942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인덱스 블럭에 24바이트씩 4096, 한 블럭이 4096바이트인데 24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4바이트가 필요해서 아까 우리가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24바이트 인덱스 엔트리 하나가, 그래서 4096이라고 하는 한 블럭 크기에 24바이트짜리 인덱스 엔트리를 넣으면 17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 블럭만 5882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8824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인덱스를 더 구해야 되니까 1단계에서는 블럭의 수가 2942개가 되고요. 우리가 기본 인덱스, 힙 파일과 기본 인덱스에서 사용한 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42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942개의 블럭에 나누기 170 하게 되면은 지금 4096에 24로 나누면 170개가 들어가니까 18개, 2단계에서는 또 18개의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3단계에서는 이제 170개가 들어가니까 한 블럭에 18개가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3단계에서는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접근이 필요 없고,
2단계 인덱스 18개 블럭 중에 한 블럭, 2942개의 인덱스 중에서 한 블럭을 또 찾아갑니다. 데이터 파일이 지금 50만 개의 블럭이 있다. 그러면은 50만 개의 블럭을 총 3번만 접근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0ms에서 30ms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덱스를 단일 단계 인덱스로 구성했을 때 130이었거든요. 클러스터링으로 구성을 했을 때 140이었고 또 170이었나요? 아까 우리 보조 인덱스 만들어 준 게. 근데 지금 3ms, 30ms이 되겠습니다. 한 번 접근에 10ms이고 3번 접근을 해야 돼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 인덱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인덱스를 유지를 하는 데에 비용이나 메모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지만 메모리 접근이 아주 빨라진다. 그래서 질의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QL에서는 이런 인덱스를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reate index 구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DL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DDL create table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DBMS는 자동적으로 기본 인덱스,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명시한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유니크로 명시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보조 인덱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니크, 난널,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스키마를 만들어 줄 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어트리뷰트에 추가로 인덱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DBMS는 이제 create index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하는데 DBMS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각의 DBMS마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SQL에 create index 해가지고 인덱스이든 뷰든 테이블이든 스키마와 관련된 것들을 생성을 하는 데에는 DDL, create, alter, drop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프라이머리 키로 이미 명시가 된 속성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유니크로 명시한 속성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인덱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단계 인덱스는 별도로 크리에이트 인덱스 해서 생성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는 인덱스를 정의를 할 때, 만약에 한 릴레이션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어트리뷰트들의 조합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나 정의를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create index, employee index라고 해서 인덱스 이름을 주고요. on employee의 DNO와 salary 이 2가지 속성에 대해서 사원 테이블에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lect all from employee where DNO는 3 and salary는 400만 이렇게 한다면은 이 지금 데이터 파일을 찾아가지 않고도 인덱스만 가지고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질의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인덱스가 DNO와 셀러리에 대해서 인덱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 파일만 접근을 해도 우리가 모든 질의 결과들을 레스판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유지를 하게 되면 자주 실행시키는 그런 쿼리문에 자주 등장하는 속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 때문에 질의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수의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인덱스를 또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select all from employee 해가지고 where DNO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and salary가 300만 이상이고 and 400만보다 작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인덱스만 가지고도 질의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이런 질의에 활용이 된다면은 질의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NO가 2인 그런 사원들의 정보를 select를 해라. 그럼 DNO에 대해서 범위질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러리가 300만원 이상인 400만원 이하인 그런 사원들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셀러리만 갖고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NO하고 셀러리가 다 인덱스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이 DNO를 우리가 인덱스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DBMS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태지만 우리가 MySQL이면 MySQL, 오라클이면 오라클에서 해당하는 크리에이트 인덱스 구문들을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네, 다음은 인덱스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인덱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검색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덱스를 우리가 저장하는데 또 메모리 공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들을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 엔트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인덱스 엔트리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덱스 파일에 대해서 삽입, 삭제, 수정 뭐 이런 것들 다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연산 속도는 저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소스의 레코드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크고 질의에서 릴레이션의 투플들 중에서 일부를 검색을 하고 웨어절이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성능이 아주 좋다. 질의 처리, 질의 쿼리를 실행을 시키고 레스판스 해주는 그 응답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를 선정을 할 때 테이블에 튜플들이 있고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속성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좋으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질의들에서 가장 빈도가 여러 번 나타나는 수행 빈도나 갱신에 대한 이런 빈도들이 높게 나타나는 속성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내의 각 질의에 대해서 어떤 릴레이션을 접근을 하고 어떤 어트리뷰트를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웨어절의 프리디킷, 선택 조건, 조인 조건 이런 것들에 어떤 어트리뷰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조건의 선별력은 얼만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서 어느 속성에다가 인덱스를 만들어 줄 것인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갱신을 할 때도 접근을 할 때 검색만 할 때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워크로드 내에서 각 갱신에 대해서도 어느 릴레이션을 갱신을 하는 질의가 많은지 웨어절에서 갱신에 대한 선택 조건, 조인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어트리뷰트들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인덱스 선정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빈발하게 검색이 되거나 빈발하게 프리디킷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들 때의 속성으로 선정이 자꾸 된다면은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게 그런 속성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선정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하는 작업, 이게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릴레이션의 인덱스를 생성할 것인가, 어떤 속성을 탐색키로 인덱스를 선정할 것인가, 몇 개의 인덱스를 유지를 할 것인가, 밀집이냐 희소냐 클러스터링 인덱스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할 것인가, B 플러스 트리와 같은 그런 다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리들을 좀 고려를 해서 최적의 그런 계획에 적합한지, 인덱스를 추가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처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물리적인 설계 작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결정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침 1, 기본 키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정의할 훌륭한 후보가 된다. 외래 키도 인덱스를 정의할 중요한 후보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침 1과 지침 2에서 보면은 기본 키와 외래 키가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 3에 보면 한 어트리뷰트에 들어있는 상이한 값들의 개수가 거의 전체 레코드 수와 비슷하고, 그 어트리뷰트가 동등 조건에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비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3에는 비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만드는 예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플이 아주 많이 있는 릴레이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리가 검색한 투플이 2%, 4% 미만이면 인덱스를 생성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스캔을 하는 것보다는 투플이 들어있는 포션만큼만 우리가 키를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 키를 이렇게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갱신되는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인덱스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릴레이션에 인덱스를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또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많이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인덱스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기본 인덱스가 있고, 단일 단계 인덱스에서 기본 인덱스, 순차적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엔트리, 레코드 엔트리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보조 인덱스로 밀집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단계 인덱스로 멀티 레벨 인덱스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B 플러스 트리, B 트리, B S 데스크 트리,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B 트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인덱스를 만들어 줄 때까지 계속 인덱스 파일을 단계별로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스터 인덱스에는 인덱스 엔트리가 이 블럭의 개수를 다 가리킬 수 있는 형태의 마스터 인덱스를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B 플러스 트리와 같은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고 클러스터링 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나 삽입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기 위해서 B 플러스 트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 인덱스를 결정하고 나면은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된다 하는 12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12가지 가이드라인 보면, 기본 키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다. 외래 키도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고, 한 어트리뷰트에 상이한 값들이 되게 많으면 인덱스가 생성이 되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인덱스를 쓸 수가 있고요. 지침사는 투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릴레이션에서 지리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침 5에는 자주 갱신되는 어트리뷰트의 인덱스를 정의하지 않는 거, 갱신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릴레이션도 인덱스를 많이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추가적인 지침에 보면 후보키는 기본키가 갖는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키로도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 인덱스는 파일의 레코드들을 충분히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 정수형 어트리뷰트의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창 어트리뷰트는 인덱스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파일은 그냥 인덱스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 인덱스를 제거를 하고 데이터 삽입이 끝난 후에 인덱스를 다시 생성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의 개수에 따라서 필요한 블록 수도 계산을 하고 또 접근 시간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힙 파일의 성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개의 레코드를 검색을 하는 경우에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이미 이제 한 개 이상 검색을 했더라도 파일의 마지막 블럭까지를 모두 읽어서 원하는 레코드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럭의 개수만큼 모두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범위를 만족하는 레코드들을 모두 검색을 하는 이런 지리가 있다면은 지리도 지금 인플로이 릴레이션의 모든 레코드를 접근을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조건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계의 블럭들은 모두 다 참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삽입 연산은 뭐 효율적입니다.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넣어주니까요. 삭제 연산 시에 해당하는 튜플을 찾는데 레코드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계의 블럭들을 모두 다 참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탐색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순서대로 검색을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정 레코드 검색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그냥 들어온 대로 다 삽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힙 파일은 비조직 구조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효율적인 파일 조직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이 파일과는 다르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검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차 파일은 레코드들이 하나 이상의 필드값, 속성에 대해서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들이 레코드의 탐색키 값의 순서에 따라서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차 파일을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필드이자 이걸로 데이터들을 찾기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에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삽입 연산은 삽입하려는 레코드의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순차 파일이잖아요. 탐색키 값에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삽입이 될 때 매일 제일 뒤에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삽입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삽입을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삭제 연산의 경우는 삭제된 레코드가 사용하던 공간을 빈 공간으로 남기기 때문에
순차 파일도 힙 파일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다시 재조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인덱스가 순차 파일에 정의되지 않는 한 순차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응용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 파일이나 힙 파일을 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 파일들은 이런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번호가 있다. 그럼 이게 탐색 키인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블럭 1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3개의 레코드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3개 넣어줬고, 또 순서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원 번호가 2222이라고 하는 이런 사원이 이제 또 다시 재입사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사원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다 넣어야 되나요? 얘 다음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또 이 뒤로 빼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조직을 해서 시퀀셜 파일을 다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삽입이나 삭제가 용이치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차 파일들을 DB에서 잘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차 파일 성능을 좀 따져보면은, 순차 파일 같은 경우는 사원 번호 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 탐색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딱 쪼개서 1365다. 그럼 반 있는데 여기에 3456, 이거보다 작으면은 왼쪽으로, 크면 오른쪽으로 해서 이진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이죠, 탐색에서는. 그 다음에 웨어절에서 이렇게 조건이 사용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 탐색 키와는 관련이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다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삽입이 잘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순서가 없이 저장이 되는 속성이라면은 파일 전체를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색키를 기반으로 탐색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이진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삽입, 삭제, 그다음 탐색키가 아닌 필드를 사용해서 탐색하는 거, 이런 것들에는 전부 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순차 파일을 구성을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DB에서 잘 사용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순차 파일의 경우에 탐색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좀 해보는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예제에서 우리 1000만 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만 개의 레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50만 개의 블럭이 필요한데, 이 이진 탐색을 하게 되면은 로그 2에 50만 해서 19개의 블럭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은 19 곱하기 10ms 해가지고 190ms. 힙 파일에서는 우리가 2500초 정도였는데 지금 190ms. 예, 굉장히 빠르게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이외의 레코드들을 차례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레코드들이 동일한 블럭이나 인접한 블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파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레코드들이 저장된 블럭들을 물리적으로 인접한 블럭에 저장을 하면 탐구 시간, 탐색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힙 파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 2500초 정도가, 여기 190ms이면은 엄청 조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힙 파일에 비교해서 13,000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 파일, 힙 파일, 이런 파일 조직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밖에도 i3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파일들도 있는데, 그런 파일들도 옛날에 사용했던 파일 구조이고 지금은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파일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할 때 인덱스는 단일 단계 인덱스가 있고 다단계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드 순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임의의 레코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 엔트리는 탐색키와 레코드에 대한 포인터,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트리들이 탐색키 값의 오름차순으로 또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엔트리 자체를 찾는 것도 이진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작으면 이쪽으로, 더 크면 이쪽으로 해서 이진 탐색을 해서 인덱스를 찾으면 해당하는 인덱스가 있는 곳에 레코드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인터를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는 인덱스를 한 단계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숫자 파일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 구조에서 레코드들을 아주 빠르게 탐색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에서는 인덱스는 데이터 파일하고 같이 저장이 되지 않고 별도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져서 인덱스 파일을 먼저 접근을 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 파일에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인덱스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파일의 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주 인덱스의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되게 빠르게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덱스라는 게 우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뒤에 찾아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책에서 무슨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 이러면 뒤에 가면은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으면 몇 페이지에 있다 하고 바로 그 단어가 나오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탐색키하고 그 탐색키 값에 대한 레코드가 있는 주소값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바로 찾아가는 것처럼 단일 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유지하는데 메모리가 더 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는 데이터 파일보다는 아주 작아서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여러 개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일 단계 인덱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 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 봤던 인플로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인플로이 넘버라고 하는 요 기본 키가 지금 인덱스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넘버에 인덱스가 사용이 되어 있거든요. 인덱스 파일에는 인플로이 넘버에 나오는 사원 번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키를 대부분 인덱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인플로이 넘버에 인덱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3 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지금 1003 레코드가 있는 위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365라고 하는 사원 번호를 가진 요 위치는 여기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로 정의된 필드 속성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탐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2106이라고 하는 이런 사원 번호를 가진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럼 2106을 찾으러 갈 때 요 딱 가운데로 갑니다. 3011보다 작잖아요. 그럼 바로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3011보다 큰 번호를 찾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이진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2분의 n밖에 안 걸립니다. 탐색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2106에 가서 바로 2106에 레코드가 있는 포인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엔트리에서 바로 레코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바로 찾아간다. 인덱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다 뒤져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인덱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인덱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포인터 값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엔트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인덱스를 찾고 인덱스에서 주소값을 가져가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참조하는 데 있어서의 탐색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는 말 그대로 인덱스가 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정의된 필드를 우리가 탐색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키 값들이 후보키나 기본키처럼 고유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구성하는 어트리뷰트 뿐만 아니라 모든 어트리뷰트 어떤 것이라도 탐색키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본키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게 가장 나이스하죠. 혹은 사용자의 쿼리로 굉장히 많이 참조가 되어지는 속성, 그런 것들을 인덱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쿼리를 실행시킬 때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속성은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진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단계 인덱스를 사용을 할 때 인덱스로 정의된 필드를 탐색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인덱스로 정의하는 어트리뷰트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쿼리 실행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속성이면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스폰스 타임을 줄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인덱스는 탐색 키가 데이터 파일의 기본 키인 인덱스를 기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에 기본 키를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 임플로이 넘버, 프라이머리 키 디파트먼트 넘버, 이렇게 아주 프라이머리 키를 정해 주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가 이 인덱스인 탐색 키의 데이터 파일의 기본 키인 인덱스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인덱스는 기본 키의 값에 따라서 정렬된 데이터 파일에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인덱스는 희소 행렬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각 릴레이션마다 한 개의 기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MS가 하는 일이 이런 처음에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특정 속성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DBMS는 이 기본 인덱스를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당하는 기본 키 값으로 뭔가 데이터들을 참조하고자 할 때에는 프라이머리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DB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데이터 파일에 기본 인덱스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0, 20, 30, 40 해가지고 요 값들이 지금 기본 키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키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기본 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탐색키로 인덱스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 보면 10, 30, 50, 70 해가지고 간격을 좀 떨어뜨려서 인덱스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40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40 반 위치에 가요. 여기쯤 되려나요? 나보다 작네? 그럼 이쪽에서 또 반을 찾아요. 나보다 작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찾아서 이렇게 가보면 40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색 키를 기본 키로
하는 인덱스를 기본 인덱스 혹은 희소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소 인덱스, 기본 인덱스는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탐색키와 탐색키에 대한 인덱스를 유지를 하는 것이 이 단일 단계 인덱스에서 기본 인덱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인덱스를 사용을 했을 때에 어떻게 접근 효율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힙 파일에서 아까 1000만 개의 레코드가 있었고, 그리고 각 블럭은 한 50만 개의 블럭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블럭이 50만 개이고, 그 다음에 4096의 인덱스 블럭킹 인수는 지금 한 엔트리가 24바이트라서 170이거든요. 그래서 블럭킹 인수 170이고 인덱스 블럭 170개의 인덱스 엔트리가 들어가니까 데이터 블럭의 개수가 50만 개이기 때문에 인덱스 크기는 50만 개 나누기 170 해가지고 2942블럭. 아까는 훨씬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2942블럭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에서 이진 탐색을 해서 레코드를 하나를 찾는 데는 로그 2에 2942 요 값이 계산이 되어져서 13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가 들어있는 블럭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탐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읽어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근 130ms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했던 순차 파일 그때 190이었죠, 그죠? 순차 파일을 비교를 하면은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향상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러스터링 인덱스인데요.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탐색 키 값에 따라서 정렬된 데이터 파일에 정의가 되어지는 것을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상이한 키값마다 하나의 인덱스 엔트리가 인덱스에 포함되어지고요. 그래서 범위 지리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지금 어느 범위냐 인덱스 엔트리를 먼저 찾고 시작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엔트리를 찾아서 범위에 속하는 인덱스 엔트리를 찾아가면서 레코드들을 검색하고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그런 블럭 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덱스 엔트리에서 참조하는 데이터 블럭을 읽어오면 그 데이터를 블럭에 있는 대부분의 레코드들을 범위가 만족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그 클러스터 내에 이제 인덱스 엔트리가 있고 인덱스 엔트리에서 참조된 데이터 블럭을 읽어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 블럭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레코드들이 범위를 만족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엔트리를 인덱스 파일들이 각각 디스크 블럭의 위치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상원이다 1번 이창섭이다 그럼 2번 주소로 가는 거예요. 박영권이다 그러면 3번 주소로, 이성래다 그러면은 4번 주소로 이렇게 가서 레코드들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찾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클러스터링 인덱스이다 이러면은 이 디스크 블럭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김상원은
또 5번이에요. 그래서 5번 쪽에 가야 되고, 또 김창섭은 1번이야. 그럼 1번 쪽을 가야 되고, 박영건은 3번이고, 이성래는 또 6번이고, 이수민은 2번이고, 조민이는 4번이고 해가지고 지금 주소마다 각각 따로 인덱스 파일도 따로 디스크 블럭도 따로 해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비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인덱스 엔트리를 찾아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 세트에서 순차적으로 각각 디스크 블럭을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섞여 있게 되면은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얘는 또 여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비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하기보다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단일 단계 인덱스에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인덱스 탐색키로 사용을 하는 경우 우리가 기본 인덱스, 프라이머리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인덱스에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사용을 했다. 그럼 1000만 개의 레코드들에 대해서 80만 개의 탐색키가 있다고 하면은, 인덱스가 정의되는 필드의 길이가 20바이트일 때 4090 나누기 20바이트 해가지고 한 170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80만 개의 레코드들이 저장이 돼야 돼요. 탐색키들이. 그래서 나누기 170을 하면 필요한 디스크 블럭은 4706 블럭이 디스크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럭의 접근 횟수는 좀 더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2에 4706 해서 14. 그래서 기본 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우리가 아까 기본 인덱스에서 얼마였죠? 네, 여기 보면은 130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130, 그래서 순차 파일에서는 190이었는데 130으로 줄었고,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쓰게 되면은 140이라서 기본 인덱스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효율적인 레코드 탐색 시간을 가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파일 내에서, 네, 그래서 네, 데이터베이스 개론 이게 될 겁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개념적인 설계도 하고 논리적인 설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고 ER 모델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개체와 개체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주고 ER 모델이 나오면 이 ER 모델을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의 스키마로 매핑을 시켜주면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릴레이션의 아노말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릴레이션의 정규화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수행을 할 때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또 BCNF, 4정규형, 5정규형 해서 정규형이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3정규형 정도까지는 정규화를 해줘야지 삽입 이상, 갱신 이상 뭐 이런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에서 마지막 설계 단계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보조기억장치 블럭들에 대한 거라든가 파일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덱스를 어떤 인덱스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제 인덱스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간에 이런 인덱스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인덱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설계의 데이터 구조를 보조기억장치상의 파일,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매핑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나 트랜잭션들을 분석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쿼리나 트랜잭션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저장 구조,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명세하는 것을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DBMS에 맞게끔 이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DBMS마다 인덱스를 다양하게 지원하기도 하고 몇 개만 지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커머셜 DBMS를 내가 지금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인덱스 구조도 좀 적정하게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하고 생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비휘발성 저장장치인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뭔가 쿼리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오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읽어오는 거 인풋, 보조기억장치에 도로 저장하는 거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 주기억장치 버퍼로부터 주기억장치로 다시 또 읽어와서 변수의 값을 넣어주는 거는 read, 그 다음에 또 주기억장치 버퍼에다 넣어주는 거는 write. 그래서 read, write, input, output 연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보조기억장치가 이제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면은 블럭들을 디스크에 다시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럭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전형적으로 4096바이트 정도 크기의 블럭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일들은 고정된 크기의 블럭들로 나누어져서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장기간 보관하는 주된 보조기억장치가 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 보조기억장치 디스크에 블럭들을 어떤 크기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조기억장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조기억장치가 또 있고요. 여기 주기억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저장장치들은 대부분 이제 백업을 위해서 우리가 안정한 저장장치들을 구성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레이드와 같은 그런 저장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것들이 이제 주기억 장치로 가고, 주기억 장치 있는 것들이 이제 변수값으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백업용 다양한 중복되는 안정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를 사용을 할 때, 자기 디스크는 자기 물질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있죠, 그죠? 디스크에는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드를 가지고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있고, 이 트랙들이 이제 또 섹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트랙과 섹터로 구성이 되어지고, 이 디스크들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거는 실린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보가 디스크 표면상의 동심원 트랙을 따라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의 디스크면 중에서 같은 지름을 갖는 트랙, 이것을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은 한 개 이상의 섹터로 이루어지게 되고, 디스크에서는 임의의 블럭을 읽어오거나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은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탐구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몇 번째 지금 이 트랙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그 트랙 내에서 어느 섹터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면서 이 섹터인지 이 섹터인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크 타임 해가지고 어느 디스크에 접근을 할 것인지를 찾고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서 디스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가야 될지 여기를 가야 될지를 찾은 다음에, 찾았으면 여기에서 또 한 바퀴 삥 돌려서 이 섹터인지 이 섹터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회전을 시키면서 섹터를 찾는 작업을 회전 지연 시간, 트랙을 찾는 작업은 시크 타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 시간, 이것들을 다 합해져서 실제로 디스크의 블럭을 읽어오거나 기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크 타임, 회전 지연 시간, 전송 시간,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디스크에서 블럭을 읽어오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블럭의 내용을 저장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입출력을 할 때에 입출력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는 굉장히 느린 장치잖아요. 메인 메모리는 굉장히 빠른 장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많은 블럭들을 주기억 장치에다가 유지를 해놓고 사용하면은 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자주 참조되는 블럭들을 주기억 장치에다 상주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잘 사용이 안 되는 데이터들을 굳이 주기억 장치에 갖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참조되고 자주 트랜잭션에서 이용이 되어지는 그런 블럭들을 주기억 장치에 유지를 하게 되면은 블럭 간 전송 횟수가 줄어들으니까 인풋 아웃풋에 걸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이 디스크 블럭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주기억 장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버퍼로 일단 가서 저장이 돼 있다가 주기억 장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퍼 관리자가 바로 운영체제가 버퍼 관리를 하고 있고, 주기억 장치 내에서는 버퍼 공간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퍼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LRU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ast Recently Used,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된 블럭을 버퍼에다가 로딩을 해서 사용하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뭐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디스크 상에서 파일의 레코드들을 쭉 배치를 하게 되는데, 테이블은 릴레이션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성들이 고정 길이일 수도 있고 가변 길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나 가변 길이의 필드로 각 속성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연관된 필드들이 모여서 고정 길이 혹은 가변 길이의 레코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레코드들의 모임이 바로 화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블록에 저장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왜 지금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저장이 된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블럭들을 읽어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스크 상에서 블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쿼리의 레스폰스 타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들이 파일이라고 부르는 블럭들의 모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디스크상에서 파일을 레코드 배치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블럭, 여기가 하나의 디스크 블럭이에요. 여기도 하나의 디스크 블럭이에요. 여기도 하나의 디스크 블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디스크 블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블럭 하나에 레코드가 하나, 둘, 여기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개의 레코드들이 들어가게끔 디스크 블럭의 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과 블럭과 레코드, 파일은 이 전체가 파일이 되는 거고, 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의 크기를 우리가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블럭 내에는 이렇게 레코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상에서 이렇게 파일들의 레코드가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뭐 블럭의 순서대로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비어있는 블럭 랜덤하게 여기저기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데, 한 파일이 속하는 블럭들이 반드시 인접해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인접한 블럭들을 읽는 경우에는 또 탐구 시간, 회전 지연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블럭들이 인접하도록 한 파일의 블럭들을 재조직을 해가지고 또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이렇게 블럭에 인플로이 테이블이 들어있는 블럭이 있고, 또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들어있는 블럭이 있고, 인플로이는 좀 데이터가 많으니까 블럭 1, 블럭 2, 블럭 3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이 나눠서 들어져 있더라도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같은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질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랍이라고 그래서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혹은 그 이미지 데이터와 같이, 아니면 아주 큰 대용량의 크기의 그런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블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블럽이 최대 오라클에선 8테라에서 128테라 정도로 우리가 블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인수라고 해서 각 블럭의 레코드를 채우는 공간의 비율, 이것을 우리가 채우기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레코드가 삽입이 될 때 공간이 있으면 바로 삽입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없으면은 이동을 시키고 다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좀 비워놓고 여백의 미를 남겨두고 이렇게 블럭의 레코드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몇 번의 삽입이 있더라도 크게 이 디스크 블럭들을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코드들을 이동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채우기 인수를 다 100으로 해놓지 않고 반쯤으로 해놓고 50% 정도로 해놓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상에서 이렇게 고정 길이 레코드라고 해가지고 특정 레코드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로 레코드가 생성이 되었다면은 이건 고정 길이 레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코드 i를 접근하기 위해서 n 곱하기 i-1 플러스 1의 위치에서 레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지금 레코드의 크기가 n인 거예요. n 바이트입니다. 그러면은 i번째 레코드에 가려면 1, 2, 3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빼기 1 하면 2예요. 그래서 27, 14 요 위치 더하기 1, 여기서부터가 지금 세 번째 레코드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이제 세 번째 레코드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정 길이 레코드로 블럭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n 곱하기 i-1 플러스 1과 같은 형태에서 숫자를 계산을 해서 레코드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첫 번째 레코드다. 그럼 첫 번째 레코드는 1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i가 첫 번째니까 1 빼기 1 하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0 더하기 1.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 크기만큼 이렇게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 길이 레코드에서 레코드의 길이가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18바이트라고 하는 레코드 고정된 길이에서 각 레코드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18, 여긴 19부터 36이죠. 37부터 다시 40 뭐죠? 18을 더하면 37, 55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레코드 크기만큼씩을 이동을 하면서 각 레코드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 길이 레코드를 사용한다. 그럼 이제 2번을 이렇게 태사를 해갖고, 아니 기획부군요. 2번을 지금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2번 삭제하고 3번, 4번 이렇게 당겨줘야 된단 말이죠. 또 고정 길이 레코드인데 우리가 2번을 삭제를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한 번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이동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유지를 해서 데이터들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파일에 레코드가 배치가 되어졌을 때 삭제 삽입 연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동이 조금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내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한 파일 내에서 함께 검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레코드들을 디스크 상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다가 두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쿼리를 처리를 할 때 임금 블럭에 인플로이 데이터들이 튜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가져다가 쓰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될 가능성이 높은 레코드들을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다가 두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트라 파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함께 검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레코드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을 파일 간의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1번 부서하고요 1번 부서의 직원들을 같은 디스크 블럭에다 놨어요. 왜냐하면은 1번 부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조인 연산이라도 하게 되면 다른 블럭들을 찾는 것보다 같은 블럭에 있으면 훨씬 인풋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간의 클러스터링, 인터 파일 클러스터링을 해서 파일 2개 이상의 파일에 속한 레코드들을 디스크 상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했던 거는 인트라 파일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래서 한 파일 내에서 그래서 부서는 들어있지 않지만 인플로이 테이블만 들어있지만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도 1번 부서 사람들, 2번 부서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파일 내에서의 클러스터링이다 해가지고 인트라 파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 간의 클러스터링이다. 그래서 인터 파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른 파일인데 2번은 2번 부서와 2번 사원을 1번은 1번 부서와 1번 사원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레코드들을 디스크 상으로 이렇게 가까이에다가 또 붙여놨어요. 블럭 0, 블럭 1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빠르게 참조를 해서 레스판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조직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힙 파일, 순차 파일, 인덱스된 숫자 파일, 직접 파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힙 파일, 순차 파일, 인덱스드 순차 파일, 직접 파일과 같은 이런 파일들 유형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힙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비순서 파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그래서 레코드들이 삽입된 순서대로 파일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파일 조직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로 삽입되는 레코드는 파일의 제일 끝에 첨부가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는 원하는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모든 레코드들을 다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되는 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레코드를 찾은 후에 그 레코드를 삭제하고 삭제된 레코드를 차지하는 공간을 재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데 결국 나중에는 좀 주기적으로 다시 디스크 공간 다시 합치기, 디스크 조각 모음 이런 거 하듯이 주기적으로 재조직을 좀 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로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힙 파일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입력된 순서대로 김창섭, 박영건, 이수민, 조민희, 최종철, 김상원, 이성래까지 입력된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순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힙 파일, 그래서 비 구성 파일, 비순서 파일 혹은 자유 파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대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힙 파일에서 우리가 질의를 처리를 할 때 그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서 모든 레코드를 참조하고 레코드들을 접근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럴 게 select all from employee 이러면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는 경우에는 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덱스가 파일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힙 파일에 B개의 블럭이 있고 원하는 블럭을 찾기 위해서 평균 2분의 B개의 블럭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B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여러 개의 이런 블럭들이 있을 때에 지금 평균적으로 N분의 2분의 B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블럭을 찾기 위해서 있나 없나를 찾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계속 블럭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select title from employee where employee number는 1365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때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B개가 있는 블럭에서 그 투플들을 다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 파일은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을 추천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필요가 크게 없는 그런 것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힙 파일을 구성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 조직을 구성을 해놓고 디스크에 데이터들이 들어 있는데 시크 타임 해당 디스크가 어디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는 트랙을 찾고 트랙에서의 다시 섹터를 찾고 그래서 회전 지연 시간이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파일에 레코드가 들어 있는데 이 총 블럭이 몇 개의 블럭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레코드가 1000만 개가 있는 거죠, 그죠? 1000만 개의 레코드가 있고 한 레코드의 길이는 200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은 4096바이트거든요.
그래서 레코드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레코드가 한 20개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200바이트니까 4096 나누기 200 하면은 블러킹 인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블럭에 들어가는 블럭의 개수, 레코드의 개수, 그것을 우리가 블러킹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96 나누기 200을 하면 블러킹 인수가 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블럭에 20개의 레코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킹 인수는 레코드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00만 개의 레코드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디스크 블럭이 1000만 개 레코드가 있는데 한 블럭에 20개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20으로 나누면 50만 개가 필요하네, 그죠? 그래서 디스크 블럭이 50만 개가 필요하고, 특정 레코드를 찾기 위한 그런 평균은 25만 개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 블럭에서 25만 개의 레코드들을 읽어서 특정 레코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블럭을 읽어 드리는데 10ms이 걸린다고 하면은 지금 25만 개가 지금 접근을 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25만 곱하기 10ms 해서 250만 ms이고, 250만 ms는 2500초고요. 한 42분. 그래서 내가 레코드 하나 찾는데 40분씩 걸리면 이거 쿼리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쿼리 날리고 점심 먹고 와야지 쿼리 결과가 나오겠는데요. 예. 그래서 파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